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송지현 작가의 흔한 가정식 백반입니다. 송지현 작가는 1987년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경기예술고 만화창작과와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현재는 동국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201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펑크록 스타일 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등단을 했고요. 2014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 발표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네, 작품 만나보고 나서 또 작가 인터뷰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송지현 작가의 흔한 가정식 백반 만나보시죠. 흔한 가정식 백반, 송지현. 차선 변경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한참이 지나서도 옆 차선으로 끼어들지 못했다. 지나친 휴게소만 2개였다. 조수석에 앉은 고모 이모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흔들었다. 이모 손이 사이드미러를 가리고 있어. 내 말에 고모 이모가 멋쩍은 듯 손을 치웠다. 고모 이모는 무릎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는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뒷좌석을 흘끔흘끔 보았다. 엄마는 내내 머리를 찌으며 자고 있었고 103호 이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103호 이모의 표정이 왠지 비장하게 느껴져 나는 핸들을 꾹 쥘 수밖에 없었다. 겨우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103호 이모는 입맛이 없다고 했다. 고모 기모가 튀김우동 4개 시킬 때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입맛 없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더라. 103호 이모의 그릇엔 국물도 남지 않았다. 잠이 덜 깬 표정으로 엄마가 103호 이모에게 물었다. 대전엔 대체 왜 들르는 거야? 그게 만날 사람이 있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바다였다. 최근 나는 3년간 만났던 남자와 헤어졌다. 또래의 연인들이 할 법한 평범한 연애와 헤어짐이었다. 헤어지던 날 남자와 나는 단골 술집에서 닭똥집을 먹었다. 그는 내게 나와 헤어지는 건 네 인생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거야. 사실이었다. 정말로 나는 잘 지냈다. 가끔 지난 날을 돌이켜보아도 내 인생에는 사건이랄 게 없었다. 반면에 엄마와 이모들은 나를 과하게 위로했다. 내가 닭똥집을 먹고 싶다고 중얼거리면 실제로 나는 남자보다 그 술집의 닭똥집이 더 자주 생각나곤 했다. 고모 이모는 매운 닭발을 만들어 주었다. 자, 먹어. 먹고 그 남자 그냥 깨끗하게 있는 거야. 고모 이모는 참 괜찮다니까. 맛있다. 근데 너 먹고 싶다 그런 거 닭발이 아니라 닭똥집 아니었나? 아유, 닭발이나 닭똥집이나 매콤한 게 맛있네. 이모들 자꾸 그렇게 밖에서 음식 사가지고 한증만 오면 안 돼. 아유, 사온 게 아니라 만들어 왔어. 카운터 이모도 닭발 좀 줄까? 아우 됐어. 냄새 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 뭐해? 먹어보라니까. 네, 고모 이모.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원래 남자가 떠나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법이다. 먹을 것을 자꾸만 갖다 주는 고목 이모 때문에 나는 3kg이 쪘다. 고목 이모는 나를 살찌우는 걸로는 모자랐는지 여행을 계획했다. 뭐? 여행? 그래, 여행. 맛있는 것도 먹고 이왕이면 해돋이도 보는 게 좋겠어. 백사무야, 너도 같이 갈 거지? 나? 왜? 싫어? 잠깐 생각 좀 해보고. 대신 나 볼 일이 있으니까 대선에 들러야 해. 아유, 대전? 백사모야, 대전은 왜? 이모들을 처음 만난 곳은 24시 여성 전용 사우나였다. 간판엔 궁서체로 여성 한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가끔 간증처럼 발음되기도 했다. 고목 이모를 먼저 만났고 백사모 이모는 그 다음이었다. 엄마와 나는 일이 없는 날엔 일이 없는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여성 한증에선 대부분 2가지 호칭으로 관계가 정리되곤 했다. 언니! 이모! 그 앞에는 별명이 붙게 마련이었는데 별명이 만들어지는 데엔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고목 이모의 별명은 엄마와 이모가 만나는 순간 생겼다. 이모가 여성 한증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엄마는 탄성을 질렀다. 거북정말 크다. 정말 고목이네, 고목. 식혜 이모도 좌욕 이모도 그 탄성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백사모 이모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였다. 이모는 그동안 옆 동네 사우나에 다니다가 그쪽 고스톱 멤버들끼리 싸운 뒤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백사모 이모를 처음 본 날도 이모는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그날 여성 한증은 한산했다. 명절 전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유, 오늘 뒷배가 잘 붙네. 어디 보자. 자. 아이고. 싼 거 내가 먹었으니까 피 한 잔 퍼. 빨리. 나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잘 붙는 거야? 난 피박이나 면해야겠어. 자. 또 쌌네. 자욕이 뭐 오늘 설사가 심하네. 명절 전날 전도 붙이지 않고 한가하게 한증이나 하는 여자들은 집에 남자가 없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에 속하는 우리는 오전부터 모여 때를 밀고 마사지를 받고 부항까지 붙이며 해가 넘어가길 기다렸다. 구석에서는 처음 보는 이모 2명이 나른하게 전 100짜리 맞고를 치고 있었다. 자, 꽝이고. 자자자자. 아니, 왜 이렇게 잘 붙어? 아유, 오늘은 터가 안 좋은가 보지. 한 명은 눈썹 문신이 진했고 다른 한 명은 별 특징이 없었다. 별 특징이 없는 이모 앞에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고목 이모가 고스톱판을 기웃거리다가 말했다. 아유, 저기 우리도 끼워줘요. 아유.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네. 아이고. 아니, 여기서 같이 해요. 네? 난 남편 제사라 가봐야 해. 벌써? 자, 이 동전. 몇 개의 동전을 모아 그녀가 일어나자 특징 없는 이모가 우리를 가리켰다. 아이, 거기 2사람 모냐지간인가? 우리? 내 딸이랑 나? 아유, 그래요. 4명이면 딱 맞네. 한 명이 광팔고. 응? 뭐해? 빨리 와. 알았어. 너도 이리 와, 붙어. 우리는 녹색 담요 앞에 둘러앉아 한증막의 열기가 다시 지펴지고 꺼질 때까지 고스톱을 쳤다. 특징 없는 이모는 내리지다가도 한 번씩 크게 먹었다. 그녀가 화투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들 날 103호라고 불러.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한증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백사모 이모는 우리 가족과, 그래봤자 엄마와 나뿐이었지만 우리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서 쭉 살았지만 백사모 이모를 본 적은 없었다.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건물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였다. 사람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모은 돈과 보증금을 합쳐 아파트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나는 이곳에서 한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자살소동을 겪었다. 자살소동을 벌인 것은 당시 나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자애였다. 같은 학교에다 같은 건물에 사는 동갑내기였지만 우리는 결국 친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애의 동생과는 자주 놀았다. 함께 떡볶이를 먹거나 만화책을 빌려보기도 했다. 아줌마, 오뎅 국물 좀 더 주세요. 떡볶이 한 접시 국물을 몇 접시나 먹는 거야? 너네 언니는 괜찮니? 우리 언니를 이해하려고 해선 안 돼요. 뭐?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건을 독보적인 걸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치만 내가 언니한테만 특별히 말해줄게요. 우리 언니, 사실 언니가 좋아하던 가수가 은퇴한 데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집은 자살소동을 벌인 딸이 대학에 붙자 이사를 갔다. 죽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던 40대 여자였다. 유치원에 다니던 여자의 딸은 늘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다. 여자의 장례식이 끝나자 누군가가 그녀의 딸을 데려갔다. 그곳은 한동안 비어있다가 백사모 이모의 집이 되었다. 백사모 이모는 혼자 살았다. 백사모는 누가 봐도 반지하였지만 주인은 반지하는 무슨... 아니야.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1층이나 다름없다니까. 1층이야 1층. 이모는 그 집을 계약한 날의 느낌을 몇 번이나 생생하게 들려주곤 했다. 그 집 계약하던 날 어찌나 눈이 많이 오던지 바람도 불고 신발 속으로 눈이 푹푹 들이쳤다니까. 춥기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부동산 업자하고 추위에 떨면서 길을 헤매다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곤해지는 거야. 당장 계약하겠다 그랬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이모의 머릿속엔 그 집에 얼른 이불을 깔고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따뜻했던 이유는 곰팡이 때문이었다.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집주인이 보일러를 항상 고온으로 맞춰두었던 것이다. 덕분에 겨울만 되면 곰팡이와 가스요금에 시달리고 있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를 바싹 붙이지 못한 나는 표를 꺼내러 내려야 했다. 뒤로 늘어선 차들이 일제히 클렉슨을 울려댔다. 표를 뽑아 다시 차에 올랐을 때 고목 이모는 휴게소에서 산 맥반석 오징어를 뜯고 있었다. 나는 기어를 옮기며 그냥 기차를 타고 가자고 우길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넷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고목 이모가 내게 오징어를 뜯어주었다. 우선은 내가 알아서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운전에 집중해. 응? 네. 오징어는 좀 질겼다. 내게 고목 이모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데가 있었다. 고목 이모는 내가 대학에 붙자마자 운전학원에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가 시큰둥하자 심지어 강습료의 반을 대겠다고 했다. 정작 이모는 면허시험에 5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었다. 필기는 최고점으로 합격했지만 언제나 실기가 문제였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을 볼 때 나를 데려갔다. 나는 대기실에서
이모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모의 차는 10번도 넘게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중간에 멈추었다. 강사가 이모를 대기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모는 시험장을 나오면서 땀이 나서 속옷까지 다 젖었어. 나는 이모에게 사우나를 자주 해서 땀구멍이 열린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에 반해 나는 면허를 당연히 한 번에 땄다. 면허증이 발급되던 날 우리는 한증막에 가서 땀을 뺐다. 고모기모가 박사를 쐈다. 자, 박사 한 잔씩 뜨래. 국가고시 자격증에 그냥 턱하니 한 번에 붙었다니까. 응? 자, 마셔. 고모기모, 자연강장제하고 사이다 섞어 먹는 거 몸에 좋지 않다니까요. 시끄라이. 우리 건배하고 마실까? 자, 주섭씨. 건배! 자연강장제하고 사이다 섞어 마시는 건 안 되는데. 여성 안증에서 과학이나 논리 따위는 먹히지 않아. 아유, 근데 고목 넌 네 딸도 아니면서 왜 네가 더 좋아해? 야, 운전면허 따는 게 보통 일이냐? 아우 참 이모, 섞어 마시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 아이고, 괜찮아. 안 죽어. 이야, 운전 잘하네. 이번 여행에 꼭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당연히 고모기모였다. 이모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비게이션 대여부터 자동차의 연료 공급 방식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기차를 타자고 졸랐고 엄마와 백사모 이모는 뭘 타고 가든 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뭘 타고 가든 상관없는데 난 대전에 있는 행복식당에만 들르면 돼. 행복식당? 저기 너 핸드폰으로 행복식당 검색 좀 해봐. 네 이모. 행복식당 나와? 잠깐만. 나왔어. 검색 첫 줄에 누군가 글을 적어놨네? 뭐라고 적어놨는데? 읽어봐. 가정식 백반집입니다. 맛은 그냥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아유, 맛없는 집인가 보네. 그 집 행복식당 주소나 잘 적어둬. 우리는 약간 실망했지만 백사모 이모의 의견에 따라 주소를 잘 적어두었다. 고모기모는 여행 수첩에 예상 경비와 이동수단,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적었다. 이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모는 여행보다 여행 준비를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시절 본 외국 영화에서의 파자마 파티가 생각난다며 파자마를 사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동차를 얻어왔다. 짠! 우리가 여행 갈 때 타고 갈 자동차. 아니, 이 차 빌린 거야? 아유, 빌리는 것보다 더 싸다니까. 그럼 엄청 오래됐겠네. 색이 뭐 저래? 똥색. 아니다. 금색이다, 금색. 언젠가 타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차와는 많이 달랐으므로 차를 마주한 나는 조금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색이라니. 나는 조금이라도 튀는 옷을 입고 나가면 10분도 안 되어 귀가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뭐해? 차기 받아야지. 네? 네 이모. 아이, 다들 뭐 하는 거야? 타! 우리 시험 삼아 여성 한증 주변 한 바퀴 돌아보자고. 응? 이래봬도 이 차가 예전엔 국민 자동차라고 불렸던 차야. 난 뒷자리에 타야겠다. 응, 그래.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았던 차의 창문을 열고 팔을 걸쳐보았다.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엄마는 여행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대신
뭘 타고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그 대신 내가 꼭 가자고 하는 날짜에 가야 돼. 알았지? 엄마는 난데없이 집 근처 문화센터의 명리학 코스에 등록한 뒤로 꽤 오랜 시간 사주를 공부했다. 초보 코스부터 전문가 코스까지 2년이 걸렸다. 초보 코스에서 엄마는 자신의 사주만 들여다보았다. 내 사주 팔자엔 벼뜰 날이 없어. 중급 코스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자신의 사주에 초연해졌다. 최악의 대운도 잘 넘어갔으니 앞으로의 인생도 그럭저럭 괜찮지 않겠냐는 거였다. 그러고는 내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에 합격하고 나서 반수를 고민하던 때였다. 엄마는 반수를 말렸다. 아유, 네 공부는 올해가 끝이고 앞으로는 쭉 직업운으로 달려. 엄마 얘기를 듣고 보니 더 이상 수능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이 되니 살 것이 많아졌다. 얼른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고 싶었다. 1년 전 엄마는 재운이 들어오는 때라면서 동네에 사주 카페를 차렸다. 망한 호프집을 인수해서 간판만 바꿔단 것이었다. 손님은 얼마 없었다. 엄마는 대학생들이 요즘 사주를 많이 본다던데 왜 적자를 면치 못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가게는 비유하자면 한때 전 국민이 타고 다니던 금색 자동차 같았다. 차라리 확실하게 낡아버리면 클래식하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어중간했다. 사주 카페엔 젊은 학생보단 돈 안 되는 단골 손님이 많았다. 주로 여성 한증의 아줌마들이었다. 엄마는 아줌마들의 사주를 받아들고 늘 이렇게 얘기했다. 그동안 엄청 힘들게 살았죠? 아니, 어떻게 그걸... 사실은 내가... 그럼 아줌마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엄마가 사주를 풀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사주 카페는 아줌마들이 넋두리를 늘어놓는 곳이 되었다. 내년엔 문화센터 상담 심리학 코스에 등록하겠어.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대전 시내를 빙빙 돌고 나서야 우리는 행복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고모 이모가 챙겨온 뽕짝 리미스를 3번이나 다시 들었다. 튀김우동 외에 식사를 하지 못한 우리는 가면서 메뉴를 정했다. 앞서 읽었던 리뷰에서 김치전골이 그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김치전골은 제외했다. 김치전골 빼고 모두 다 우리 기사님 뭐가 먹고 싶으세요, 기사님? 고모 이모, 저는 전복찜이요. 아유, 야, 전복이 얼마나 비싼데. 그럼 뭐 된장찌개? 이모는? 응? 난 순두부찌개. 나도 순두부찌개. 백사부 넌? 입맛이 없어. 아이고, 아까 휴게소에서도 입맛 없다 그래놓고 국물까지 다 마신 사람이 누구였더라? 응? 다시는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둬라. 온갖 메뉴를 언급한 뒤에야 도착한 행복식당엔 간판이 없었다. 대신 미닫이 형식의 새시문 4개에 각각 행복식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행이라고 적힌 문을 복쪽으로 밀고 들어가자 카운터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자의 피부는
까맣고 매끈했다. 진한 쌍꺼풀에 텁텁한 머릿결. 나도 모르게 여자를 향해 말했다. 헬로? 영업 끝났어요. 한국말 잘하네. 동남아시아계 여자가 파를 썰고 두부와 계란을 풀어 순두부찌개를 끓이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했다. 이상하다기보단 어색했다. 우리는 노란 장판 위에 놓인 철제 식탁 앞에 앉았다. 장판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여자는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를 내오며 남편 죽었어요. 알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죽었다고? 아유, 백사모 이모님 남편이 돌아가셨대잖아. 응? 아니, 백사모, 너 남편 있었단 말이야? 맛있다. 순두부찌개가 맛있네. 먹어들. 백사모 이모는 순두부찌개를 호릇거리며 남편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모의 남편은 조용하고 입술이 얇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했다. 예의 바른 상견례가 이어졌고 둘은 수도시의 아파트를 얻어 살았다. 이모의 부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아파트에 산다며 세면대와 신식 변기를 자랑했다. 남편은 신식 문물에 애증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아유, 무슨 말이야? 응? 신식 문물에 애증의 감정을 가져?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틈만 나면 가전제품을 부수고 부수면 새로 사고 그랬어. 남편이 물건 부술 때마다 중얼거리대. 뭐라고? 시끄럽대. 그 말만 계속 중얼거렸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닌 곳은 트럭 운송업체였는데 트럭을 몰 때는 혼자라 좋다고 그러더라.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면서. 그때쯤이었을 거야. 밤마다 술을 마셨어. 그리고 어떤 날 똑바로 보면서 중얼거리더라. 시끄러워. 백사모, 네가 뭐라 그랬는데? 나? 아무 말 안 했지. 그랬는데도 시끄럽대. 그러면서 가전제품 대신 잡히는 대로 사람을 부수고 다녔어. 저런. 남편 학비금 갚느라고 라이브 카페 식당에서 일을 했어. 술 취한 사람들이 음정박자 무시하면서 노래 부를 때는 정말 시끄러웠어. 난 일할 때마다 늘 귀마개를 꼈는데 그때부터 노래를 못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어. 이모는 그래서 함께 노래방에 가도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모의 남편은 사라지던 날에도 술을 마셨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모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모는 출근을 해야 했다. 남편이 트럭은 소음이 심해서 못 견디겠다고 외쳤다. 그건 주정뱅이의 노래보다 더 듣기 싫었다. 이모는 귀마개를 꽂고 남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작은 여행 가방이 남편의 물건으로 가득 찼다. 이모가 방문을 나서자 남편이 화분을 던졌다. 이모는 여행 가방을 들어 간신히 화분을 막은 뒤 가방을 남편에게 던졌다. 이 집에서 네가 제일 시끄러워. 이모는 현관문을 닫고 라이브 카페로 가서 음치들에게 시달렸다. 이모가 퇴근했을 때 남편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모는 장롱 뒤에 손을 뻗어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아보았다. 비어 있었다. 이모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했고
얼마 전 몇 년간 소식이 끊겼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뒤 이모는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 통은 남편이었고 다른 한 통은 남편의 부고 전화였다. 그게 대전에 와야 했던 이유야. 저 밥 좀 더 줄까요? 근데 외국 처자가 그 양반이랑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리 와봐요. 괜찮아. 공장에서 같이 일했어요. 여자는 5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라고 여자가 운을 뗐다. 우리 넷은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는 여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진짜 우리말 잘한다. 응? 네, 제 결혼 생활 불행했어요. 첫 번째 남편 다리 저는 것 빼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극성맞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나 평범했다. 남편은 여자를 한국어학당에 보내주었다. 2년 동안 여자의 한국어 실력은 나날이 풍성해졌지만 배는 불러오지 않았다. 산부인과에서 불임 결과를 통보받던 날 여자는 남편에게 떠났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잡지 않았고 여자는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백사모 이모의 남편을 만난 것은 그 공장에서였다. 그 양반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네, 휴대전화 조립하는 공장이요. 그런 시끄러운 곳에서? 근데 어떻게 한식집을 할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전까지 요리는 실장님이 했어요. 실장님? 아, 백상호 그 전 남편, 그 양반이 실장이었어요? 공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 전부 실장님이에요. 여자의 공장 생활은 별다를 게 없었다. 백사모 이모의 남편은 여자가 일하는 라인 맨 끝에서 완성된 휴대전화를 정리해 넣는 일을 했다. 백사모 이모의 남편은 근처 여관에서 장기 숙박 중이었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눌러 앉았다고 했다. 그 공장도 친구의 소개로 들어왔다고 여자에게 맥주를 사주며 말했다고 한다. 맙소사. 그 양반이 자기 얘기를 했다고? 나하고 살 때는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실장님, 일 빨리 끝나면 내일 도와줬어요. 여자의 뒤쪽 벨트에 앉아서 여자가 끼워야 할 부품을 미리 끼워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실장이 묵던 여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실장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하자고 했다. 요리는 자신이 할 테니 서빙과 카운터를 보라고 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백사모 이모의 표정은 멍했다. 요리를 한다 그랬다고? 여기 소주 있어요? 네네. 같은 사람 같지가 않네. 여기 소주요. 어휴, 백상모야, 답답할 때는 그냥 이게 약이다. 어? 저기 이 사람 남편 이름 맞아요? 네, 맞아요. 별일이네 정말. 이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일을 못하고 요리라고는 한 적이 없거든. 시간이 남을 때는 늘 뭔가를 깨부수기만 했다고.
제 좋은 기억 모두 실장님하고 함께였어요. 아유, 왜 울어요? 아유. 갑자기 여자가 울자 우리는 당황했다. 고목 이모가 소주를 건넸다. 여자는 술을 못한다며 거절했다. 2주 전쯤 백사모 이모의 남편은 시장에 가던 길에 백사모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서류를 보냈으니 작성하라며 흔한 안부도 묻지 않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스쿠터에 다시 올라타던 그때 마주오던 5번 버스의 기사는 졸고 있었다. 허공에 파와 계란과 두부가 흩어졌다. 이어서 스쿠터와 백사모 이모의 남편이 허공에 떠올랐다. 여자는 한국의 여러 문화를 알았지만 장례식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여자는 공장에 전화를 해서 실장의 친구를 찾았다. 실장의 친구가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에 실장의 친구는 백사모 이모를 기억해냈다. 백사모 이모와 여자가 손을 마주잡고 울기 시작했다. 고목 이모가 소주 한 잔을 들이켜더니 말했다. 아유, 진짜 지랄맞게 꿀꿀하네 그냥. 나는 오늘이 친구들하고 하는 첫 여행이라고. 바다에 가는 거야, 어? 바다, 어? 바다 가자. 이모, 대전에선 바다가 멀어요. 게다가 난 아직 운전 서툴다고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자, 다들 바다로 갑시다. 바다 갑시다. 조용히 좀 해봐. 사주 보고 있다니까. 태어난 시간은? 시간이요? 아침 먹고 나서 태어났고. 아침 먹고? 응. 아유, 외국인 사주는 처음인데. 엄마는 만세력을 펼쳐놓고 여자의 사주를 풀고 있었다. 외국인 사주는 처음인데 라며 시작되었고 풍파가 많은 사주네로 마무리되었다. 여자의 인생을 10년씩 나누어 풀이하고 그에 맞춰 앞으로의 일을 마쳤다. 메마른 땅이야. 무조건 물 근처에 있어야 해. 물 근처?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 가야 된다고. 고목 이모가 사랑받는 캐릭터는 아니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여성 한증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잦았다. 이모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모네 집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 동네 여자애들은 공장으로 식모로 떠나갔다. 이모에게는 친구라 부를 만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이모의 집에 놀러온 여자애는 한참을 세계문학 전집 앞에서 머물렀다. 여자애가 집에 간 뒤 한 권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이모는 개의치 않았다. 그 여자애도 서울의 어느 공장으로 떠났다. 전집 중 사라진 한 권처럼 이모는 어느 한 곳이 빈 것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모가 단정히 다린 교복을 입고 하교할 때였다. 서울로 갔던 그 여자애가 보였다. 이모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공손히 인사했다. 조양, 잘 지내셨어요? 너 같은 애가 제일 재수없어. 이모는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이모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 동네에서 대학에 간 사람은 이모와 이모의 오빠들 뿐이었다. 이모가 2년 동안 대학에서 겉돌고 있을 때 이모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두 분은 이모의 큰오빠가 처음으로 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큰오빠는 야간 운전에 익숙지 않은 데다 갑자기 튀어나온 노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했다. 이모는 꽤 오랜 시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큰오빠 탓으로 돌렸다. 그럼 어떻게 노루 탓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볼 때면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이모는 대학을 중퇴했다. 작은 오빠는 이모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이모는 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했다. 여자애를 다시 만난 건 공부방에서였다. 여자는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아들을 데리고 왔다. 고목양, 잘 지내셨어요? 옛날에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정중하게 말을 했었잖아. 그땐 그냥 그게 모욕처럼 들렸어. 미안해. 미안하다. 여자는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공부방을 옮겼다. 그녀는 고목 이모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제목은 누구나 자서전을 쓸 수 있다 였다. 그 책을 읽다가 내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생각했어. 그리고 언젠가 친구들과 꼭 여행을 가겠다고 결심했고 그게 이 여행이야. 그리하여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다시 24시간 여성 전용 사우나였다. 전국 어디에나 24시간 여성 전용 사우나는 있었고 이모들은 그걸 기막히게 찾아냈다. 계란들 먹어. 야간에 차 타는 건 아직 좀 무섭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좌욕을 했다. 엉덩이는 뜨거웠고 가랑이 사이는 건조했다. 엄마가 식혜를 빨면서 아유, 우린 누구 덕 보며 살 사주는 아니야. 엄마, 그러면 나도? 아유, 넌 식혜나 마셔. 자. 엄마는 대답 대신 빨대를 내 입에 넣어주었다. 석류탕 옆에서 백사모 이모와 여자는 서로 등을 밀어주었다. 당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고목 이모가 난데없이 노래를 불렀다. 차 안에서 듣던 철진한 뽕짝이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노래라면 질색하던 백사모 이모가 흥얼흥얼 따라 불렀다. 후렴구가 탕 안에서 몇 번이고 부딪히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때를 불리고 밀기를 반복했다. 알몸으로 우린 한증막 안에 기어들었다. 불이 죽었는지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는 아니었다. 백사모 이모가 말했다. 난 여기서 며칠 더 있다가 가야겠어. 그래, 그럼. 저기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계곡? 산? 아, 우리 일몰 보러 가자. 아유, 그만해. 이제 집에 가야지. 아유, 덥다. 고목 이모는 다음 여행지를 선정했고 엄마는 팔을 휘저으며 땀을 냈다. 막은 때론 동굴 같았다. 혹은 방공호라든가. 처음 보는 여자들도 땀을 내고 부대끼며 쉽게 친해졌다. 나는 방공호를 나와 보리차를 마셨다. 고목 이모는 한증막 구석에 붙여져 있는 속눈썹 가격표를 보더니 속눈썹을 붙이겠다고 했다. 엄마는 패를 뒤집으며 또 점을 쳤다. 어디 보자. 귀인을 만나는 날이라는군? 여기 다들 여기 속눈썹 좀 봐봐. 어때? 속눈썹이 낙타 같아. 아유, 고목에 드디어 꽃이 피었네. 떠나지들 말아요. 뭐야? 뒤집었었네. 그때였다. 종이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남자 셋이 카운터 이모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그건 흡사 KKK단을 체포한 장면같이 보였다. 남자들은 익숙하게 한증막 안으로 들어갔고 카운터 이모가 외쳤다. 지금 막에 불이 죽어서 물 뿌리러 온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여자들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 처음 보는 이모들과 드라마를 보며 악녀를 욕했다.
이모들은 자신의 별명을 소개했다. 고목 이모와 백사모 이모도 자신의 별명을 알려주었다. 엄마의 별명은 내 이름이었다. 엄마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다. 사실 내 이름은 엄마가 갖고 싶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엄마는 종종 나의 이모나 언니로 불렸고 나는 종종 엄마의 동생이나 조카처럼 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대가족이었다. 수많은 언니와 이모 사이에서 어떤 날은 이곳이 진짜 집이고 모두가 진짜 가족인 양 느껴졌다. 엄마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선지 그 모습이 사진처럼 펼쳐진다. 엄마에게 업힌 어린 엄마, 다시 동생을 업은 국민학생의 엄마, 다시 나를 업은 20대의 엄마. 엄마는 늘 누군가를 업거나 누군가에게 업힌 채였다. 업거나 업힌 것이 남자는 아니었어. 익숙지 않은 운전으로 종일 긴장한 탓에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건 각자의 서사를 가진 4명의 여자였다. 서사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다. 고목 이모는 어디에 가려는 걸까? 해가 뜨면 바다를 보러 갈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는 사건이 될 만한 서사들을 가지게 될까? 26. 3년 사귄 애인과 평범한 이유로 평범하게 헤어졌다. 아니. 26. 첫 차가 생겼다. 무려 금색이다. 나는 잠든 사이 꿈을 꾸었다. 여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여자의 모습은 바다와 어울렸다. 여자는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구릿빛 살결 덕에 아주 근사했다. 여자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었다. 찬물이 닿자 온몸의 감각이 살아났다. 나는 떠다니는 해초를 주워 여자의 귀에 꽂아주었다. 여자가 웃었다. 여자에게 별명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언니라고 불러야지. 여자의 뒤쪽으로 분홍색 돌고래가 뛰어올랐다. 고개를 돌려 해변을 보니 엄마와 이모들이 모래찜질을 하고 있었다. 고목 이모의 모래더미는 커다래서 마치 봉분이 솟아오른 것 같았고 백사모 이모는 그 옆에서 잠자리 안경을 쓰고 무언가에 골몰해 있었다. 엄마는 돗자리에 앉아 필리핀 사람들의 사주를 풀이해주고 있었다. 나는 물에 둥둥 떠올라 하늘을 보며 웃었다. 모두 행복한 미래뿐이었고 나는 생각했다. 물꿈을 꾸었으니 복권을 사볼까? 흔한 가정식 백반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복한 미래가 그려진 꿈을 꾸네요. 송지연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정식 백반.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네. 맛있게
잘 보고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시간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이해할 수도 없을 여자들만의 세계인데 작가께서도 이런 문화를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많이 가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나도 있고 한증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증막에 가면 이런 식으로 며칠이나 숙박하는 경우도 많아서 며칠이나? 네, 네. 명절에도 같이 가서 며칠씩 있어보고 심지어 저희 동네 사우나 한 군데는 이제 며칠 지나면 요금을 추가한다고 해서 장사가 뚝 떨어졌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공통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중년 여자들이 한증막에서 보여주는 행위의 표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저는 작가분 1987년생이라는 20대라는 걸 보기 전에는 작가가 중년 여성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소재는 그런 데서 발굴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워낙 어머니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엄마 친구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모들. 네, 이모들이 이제 항상 어느 시간대에 가더라도 늘 계세요. 그래서 엄마랑 그 이모들한테 바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래서 명랑하고 행복한 작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모들한테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되길 바래서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정식 백반 먹으면서 하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거 우리 얘기다 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 실제 요 이모들 중에서 그 직접 등장한 이모들도 현실 속에 있으셨어요? 별명은 따오긴 했는데 백삼호? 백삼호 이모도 있고요. 고목 이모도 있고. 정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남편을 잃고 이런 얘기가 좀 슬픈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쾌하게 와닿았어요. 근데 자신들도 그걸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사우나에 있으신 분들은 좀 마음 둘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걸 웃으면서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도 흔한 가정식 백반으로 나왔군요. 네. 궁극적으로 정말 작가가 담고 싶었던 얘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였습니까? 네, 일단 제가 사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아줌마들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결국에는 그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작품이길 바랬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것과 함께 좀 냉소를 버리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그게 드라마나 소설이 할 수 있는 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소설은 그냥 소설적이거나 어떤 평가의 대상을 버리고 그냥 한 번쯤은 정말 위로가 되고 발랄하고 웃긴 걸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성공하셨네요, 그렇다면. 네. 감사합니다. 송지연 작가의 데뷔작, 펑크록 스타일 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라는 작품이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막 감각적이었다면, 이번 흔한 가정식 백반은 현실적이고, 아랫목처럼 좀 편안한, 네. 작품을 쓰는 스타일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보는 눈이 달라진 건가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번 작품도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이전에? 네. 네. 그래서 그건 그 세계 지도를 횡단하다라는 작품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소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소재가 될 때는 제가 좀 냉소적인 면을 제거하고 좀 사랑하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따뜻한 시선으로. 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소재가 될 때는 오히려 더 냉소적으로 쓰거나 그냥 네. 감각적으로 쓰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음 작품은요? 다음 작품은 아마 단편을 쓰게 된다면 어느 쪽일까요? 단편은 아마 펑크록 같은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장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은 따뜻하지 않을까. 요즘에 제일 시선이 가는 그런 부분이 어디예요? 관심 갖는 것들.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어서 이론서들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학가들의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삶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또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주인공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를 통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속의 따뜻함까지 담아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면 송지연 작가만의 그런 개성적인 글을 또 다음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송지연 작가와 함께 흔한 가정식 백반에 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이었나요? 앙드레 지드는 이런 유언을 남겼네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내 자리로 간다. 그곳에 가서 나는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서광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뭐 경치나 풍경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번 5월이 여러분께 아름답게 추억된다면 그건 좋은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름다운 건 또 어딘가에 좋은 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송지연 작가의 흔한 가정식 백반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현,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